한때 그는 최고의 유망주였습니다. 체프먼보다 평균 구속이 빠른 투수, 싱커를 104마일로 꽂아대는 미친 재능의 투수, 인간의 한계에 도달한 선수 등 그를 수식하는 수많은 문장들이 질비했었죠. 그리고 이런 화려한 수식들에 걸맞게 아롤디스 체프먼이나 에드윈 디아즈 같이 리그 최고 수준의 마무리 투수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가 풀어대는 공들을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들처럼 보이기만 했죠. 하지만 이런 달콤한 이야기는 한낱꿈처럼 허무한 이야기가 되어 날아갔고, 그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기대를 받지 못하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다시 꿈틀대는 느낌이 듭니다. 이젠 진짜로 그의 화려했던 수식어들이 어울리는 선수가 되려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때 MLB 최고의 재능으로 손꼽혔으나 단기간 퇴물 취급까지 받게 된 불펜 투수 조던 힉스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조던 힉스는 이번에 이정우 선수가 옮긴 팀이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4년 4,400만 달러의 계약으로 인지도를 떠나 지금까지 보여준 그의 모습을 본다면 꽤나 값을 매긴 상태로 이적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이제 더 이상 포텐이 없는 천장을 이미 봐버린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이런 계약은 다소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번 FA에서 많은 선수들을 놓친 자이언츠가 어떻게든 보강을 하기 위해 패닉바이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관적인 의견으로 볼 수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지금까지 커리어를 돌아본다면 말이죠. 조던 힉스 선수는 2015년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3라운드 드래프트되어 2023년까지 총 8년간 카디널스에서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16년부터 17년까지는 마이너 생활을 했었고 22살 시즌이었던 2018년부터 본격적인 MLB 선수가 된 선수입니다. 지금이야 호란 듀란, 펠릭스 바티스타, 엠마누엘 클라세 등 100마일을 훌쩍 넘기는 공들을 던지는 투수가 많아졌지만 2017에서 2018년만 해도 그가 던지는 103에서 104마일 싱커는 정말이지 충격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던지는 공마다 100마일 이상을 찍어대는 정말로 말 그대로 아찔한 선수였습니다. 아마도 카디널스 말고 다른 팀에 있었다고 한들 8년 동안 무엇 하나 완벽한 성적을 내지 못했더라도 터질 것 같은데라는 기대를 품고 팔지 못했을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힉스 선수의 공은 야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오감을 자극시키는 요소가 있었으니 말이죠. 100마일이 넘는 투심성 궤적으로 아름다운 테일링을 남긴 채 이렇게 상하 좌우 찢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와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근데 이런 퍼포먼스와는 별개로 그는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콜업된 시즌에서 73게임 77.2이닝 ERA 3.59 FIP 3.74로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2019년 6월에 그는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됩니다. 뭔가 꼬이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100마일 넘는 싱커를 계속해서 뿌리는 그를 봤을 땐 어쩌면 토미존은 너무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다른 선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연히 이후의 커리어는 다시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2020년은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했을 당시였고 힉스 선수의 선천적 질병이죠.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조던 힉스 선수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시즌 자체를 참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또 할 일 없이 시간이 흘러갔고 2021년에 본격적으로 그의 커리어가 재가동되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또다시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60일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고 그는 결국 5월 14일 경기 이후 21년에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선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빠른 구속을 이용한 특급 마무리 투수로 성장시키려 했으나 계속된 부상과 라이언 해슬리라는 대형 불펜 투수의 등장으로 결국 계획을 철폐하고 그를 스윙맨으로의 보직을 변경합니다. 그렇게 2022 시즌 그는 혼란 속에서 35게임 8선발 61.1이닝 ERA 4.84를 남기며 그는 결국 또다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2023년 초반에도 이런 부진은 지속됐습니다. 그렇게 조던은 결국 23시즌 중반 토론토의 샘 로버스, 아담 클로펜스타인과 트레이드되어 토론토로 팀을 옮기게 되죠.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테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본인이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전이맨이 되어 이곳저곳을 헤매는 불펜 투수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무색하게 그는 토론토에서 반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23년도 총 성적은 3승 9패 12세이브 65게임 65.2이닝 ERA 3.29 FIP 3.22였습니다. 자신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낸 것이죠. 빨간색 새를 입고 있을 땐 그렇게 되지 않던 게 파란색 새를 입고선 가능했습니다. 특히 블루제이스의 성적은 인상적이죠. 팀을 옮긴 후반기의 그의 성적은 29이닝에서 2.48의 평균 자책점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좋아진 걸까요? 단순히 그냥 우연히 덜 맞았던 걸까요? 이 물음에 그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도 가능성을 보인 것이지 확실히 나아졌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유는 그 기간이 너무 짧고 보여준 양이 적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23년 후반기 즉 7월부터 10월까지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까지 만든 이유는 그 변화가 확실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표적으로 보자면 삼진율입니다. 그는 지난해를 포함해 대부분을 20대 초반대의 삼진율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28.4%의 삼진율로 지난해 대비 4.4%가 상승했습니다. 구인당 삼진 개수를 보자면
지난해 9.24개에서 11.10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볼넷 개수는 5.14개에서 4.39개로 감소했죠. 볼넷 개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수의 문제는 제구력이었습니다. 컨트롤, 로케이션 둘 다 문제가 있었죠. 이 부분이 나아졌기에 삼진 개수가 증가하고 볼넷 개수가 감소한 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나아진 모습은 보기 힘들었죠. 다만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그에게 가능성이란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2022년 싱커 로케이션을 보겠습니다. 한쪽에 몰려있던 싱커의 로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2023년의 싱커 로케이션입니다. 아래쪽까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떨어지는 싱커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렇게 일반적인 바깥쪽으로 테일링이 걸리는 싱커를 주로 사용했다면 이번 시즌부터는 움직임이 사선으로 떨어지는 싱커의 비율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곳에 찔러 넣는 미세한 컨트롤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로케이션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주 좋게 보였습니다. 분명 100마일이 넘는 싱커를 밑으로 떨궜다가 몸쪽으로 휘감겼다가를 원하는 장소로 로케이션 할 수 있다면 컨트롤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타자는 어렵게만 느껴질 겁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빛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더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스위퍼의 활용입니다. 그는 이전까지 이렇다 할 이구종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슬라이더를 이구종으로 활용했으나 사실 그의 싱커와 싱크가 맞지 않아 이구종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죠. 근데 그가 던지는 스위퍼 상당히 주요합니다. 무려 19.8%까지 구사율을 올렸는데 XWOBA가 0.217로 매우 훌륭했습니다. 모수는 적지만 이 정도 수치라면 당연히 리그 상위급이란 뜻입니다. 스위퍼 자체의 각만 보더라도 미친 듯한 궤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위퍼가 더 위력적인 건 그의 주무기는 100마일이 넘는 싱커라는 점이죠. 동일한 포인트에서 싱커로 바깥쪽 100마일을 빼고 그 시각을 갖고 있는 타자에게 이 정도의 각의 스위퍼를 던진다면 타자는 눈 뜨고 코 베이는 느낌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만약 아프지만 않는다면 이 조합은 그를 리그 최상급 투수로 발돋움을 해줄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분명 아직 미지수입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은 해결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이 컨비네이션이 완벽히 통했다라고 하기엔 지난 후반기 모습뿐이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가 없죠. 그래도 한 가지가 확실해진 건 다시금 긁어볼 만한 투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윙맨의 역할을 하며 선발과 불펜을 오가게 될지 아니면 카밀로 도발 앞에서 프라이머리 세던맨 역할을 하게 될지 또는 정말 선발로 전환하여 5선발의 역할을 하게 될지 말이죠. 모든 게 정말이지 정해진 게 없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그의 피칭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샌프란시스코의 경기 중계가 한국에서 볼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건 그를 볼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가능성만 가득했고 결국 실패를 할 것만 같았던 그의 커리어 과연 다시 떠오를 수 있을까요? 2024년 가장 기대되는 선수 중 한 명인 조던 힉스 선수를 기대해보시죠.